안녕하십니까. 지난 설명에 이어 이번 설명의 설명을 맡은 신승현 조합원입니다. 원래 조합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로 개최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두 번의 해임총회 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명회는 우리 조합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명회는 우리 조합의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합의 변화를 열망하는 조합원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우리 조합은 그렇게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조합 임원이 되든 조합은 이렇게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린 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 정관, 선거관리 규정, 업무 규정이 변화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해임총회가 우리 12월 20일에 열렸죠. 그로부터 한 달 전쯤 조합 혁신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법조계,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체 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로 조합 혁신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약 한 달여 준비 과정을 통해서 개정 작업을 통해서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거쳐서 20년 12월 25일 개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조합원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좀 틀렸네요, 제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의원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관례로부터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조합원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조합 정관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8번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고요. 저희가 9번에 바로 이사회 대의원회를 참관할 수 있는 참관권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이사회 대의원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참관권을 신설했습니다. 조합 업무 규정에 이를 구체화시켰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업무 규정 제6조를 살펴보시면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참관을 원하는 조합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조합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관을 못하시는 조합원들도 많으시겠죠? 그런 조합원들을 위해서 인터넷 등으로 조합원에게 생중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를 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생중계가 어려울 때는 녹화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안건이 있겠죠. 이런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이런 게 남용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제외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화해서 조합원에게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회 대의원의 의사록은 녹취록 형태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조합 전 조합에서 작성한 의사록을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이사회나 대의원의 의사록을 보면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리고 누가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전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 형태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했고 그리고 누가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조합원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조합정관 제32조에 조합원 자문단의 설치를 넣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자문단을 둘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놨고요. 바로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조합 업무 규정에 적어놨는데요. 자문단의 수는 최대 2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소집 요건으로 첫 번째, 조합원 10분의 1이 소집을 청구할 때 자문단을 소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단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할 때도 자문단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을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걸 보시면요. 여기 보면 선거관리규정 제정이나 개정은 예전에는 대의원에서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도 반드시 총회에서, 즉 조합원에 묻고 이 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임직원의 보수 조정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직원의 보수를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조합원에게 묻고 결정을 할 수 있게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합원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조합원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규정 제21조에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게끔 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언제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사용처는 어디였는지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몇 명에게 쓰였는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내역을 1월 10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조합은 누구나 조합 홈페이지에서 이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 집행부에서는 경조사비가 어떻게 아무런 기준이 없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조합 업무 규정 제23조 경조사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시면 조합은 경력금, 축의금, 조의금 등 어떠한 경조사비도 지급할 수 없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단 직원은 가능하도록 했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건당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허투루 경조사비가 조합 예산에서 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입니다. 조합 업무 규정에 식대 주유비를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조합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받은 자금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 10대 집행한 걸 제가 살펴봤더니 뭐 8,000원이 지급된 것도 있지만 12,000원, 15,000원, 심지어 2만 원이 넘는 식대가 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 말은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식대 한도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1인당 10,000원 이하로 했고요. 정기업체 직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조합장은 개인 차량을 이용했었거든요. 개인 차량을 이용했었는데 그게 사적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물론 공적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사적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유비가 지급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도록 했고요. 그 차량은 2000cc 미만으로 리스나 렌탈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행 일지를 작성을 해서 실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 집행부에서는 이 법인카드 사용하는 그런 규정 이런 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합 업무 규정 제24조 그리고 제25조 제26조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목만 제가 나열을 했고요. 직접 받은 안내 책자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연이회 회계감사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홈페이지, 조합 게시판에 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는 조합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도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합정관 제16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예전 조항인데요. 예전 조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5분의 1 요청이 있을 때 공인 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해서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총회나 대의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을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자, 예전 규정은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게 돼 있었죠. 네. 근데 요거를 강화를 했습니다. 개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된 감사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 보고서는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끔 총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개정된 규정을 보면요. 총회나 대의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대의원회에만 보고를 했겠죠. 근데 이제는 이 감사 보고서를 조합원들 누구나 볼 수 있게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합원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또 살펴봤었고요. 이번엔 세 번째로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정관 제22조 총회 의결 방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사전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이 행사된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를 하게끔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면 신승현 조합원 서면 결의서가 제출됐습니다 라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의 없이 서면 결의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전에는 홍보요원, 쉽게 얘기해서 OS요원이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서면 결의서를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총회 홍보를 빙자하여 조합원을 방문해서 의결권을 진구하는 경우, 쉽게 해서 서면 결의서를 받아오는 경우에 그 해당 의결권은 무효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OS요원이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서면 결의서를 회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네.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개정이 됐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선거관리 인원이 5에서 7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인원을 늘려서 9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선관위원들이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게끔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선관위원을 대의원에서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관위원을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뽑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선관위원이 선거가 마치면 임기가 종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뀐 선관위원회는 상설화를 해서 그 일정 임기 동안 선거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부분인데요. 선거관리 규정 제14조에 공정선거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할은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거고요. 선거관리위원회 말고 또 공정선거를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지원단도 운영할 수 있게끔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자적 의결 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정관 제22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조합원은 기존처럼 서면 결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 의결 방법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입한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최근에 조합정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자적으로 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각 분야에서 이러한 전자적 의결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전자적 의결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대의원회의 정상화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대의원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3차 대의원회의 장면입니다. 이 제43차 대의원회의는 바로 김하만 그리고 윤순덕 이사를 선임했던 대의원회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요분은 이제 예조 직원, 그리고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조합 직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한 10명 채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대의원분들입니다. 너무 허전하지 않은가요?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대의원 연령대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지금 60대 이상이 약 60%가 됩니다. 연령이 많다고 문제가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활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대의원의 참석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석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0%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7%, 11%도 있습니다. 대의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대의원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의원들이 대의원회에 들어와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게끔 대의원의 수를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기존에는 110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60명까지 대의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변화를 열망하는 조합원들이 대의원에 지원해서 조합의 의결기구를 정상화시키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대의원 수를 확대해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강화하는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사, 감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요구권을 대의원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정관 제25조 5항에 보면 대의원의 의장 또는 대의원의 10분의 1 요청으로 감사이사를 참석시켜가지고 그 감사이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우리 조합의 의결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결을 할 때 감사와 이사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될 때 감사 이사를 참석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합 업무 규정 제3조 5항을 보시면요, 서명 결의서는 조합 임원,
또는 용역업체가 대의원을 방문해서 의결권을 진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이 특정 대의원을 찾아가서 그 대의원의 서명 결의서를 진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표 결과는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조합임원이나 용역업체 직원이 의결권을 진구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무효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임원의 권한을 축소시킨 겁니다. 개정 전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요. 직무 수행의 범위는 통상 사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임기 만료 전 임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굳이 서둘러서 조합임원 선거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 만료된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고쳤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원칙적으로 그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고요. 그 범위는, 직무 수행의 범위는 통상 사무에 한하도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삭제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 조합정관 28조에 이사회의 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5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 5번까지는 종전과 같은데 여기 4번이 있어요. 4번. 총회, 대의원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이거를 총회 대의원에서 이사회에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조합, 정관, 그리고 선거관리규정, 업무관리규정에서 변경되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을 간추려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원래 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합원들께 안내를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향후 일정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조합원들께 안내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후 일정을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점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법률 검토가 끝난 후에 다시 조합원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